오늘 화려한 날들 45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사랑은 지키려고 숨기는 순간부터 가장 잔인한 오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회차는 두 갈래로 달렸습니다. 하나는 고성희와 박진석의 이혼이라는 전쟁. 다른 하나는 이 지역에 숨겨진 시간이 만들어내는 균열. 그리고 이 두 갈래는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나죠. 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붙잡는 사람들, 그 붙잡음이 누군가를 살리는 게 아니라 더 아프게 만드는 순간들. 오늘 45회는 바로 그 순간들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고성희입니다. 오늘 고성희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걸 압니다. 돈도 체면도 안전한 자리도 무너졌죠. 그래서 그녀가 꺼낸 단어는 늘 마지막에 등장하는 칼입니다. 이혼하자. 그런데 박진석은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분노나 절망을 보이지 않습니다. 붙잡지도 울지도 매달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차분합니다. 너무 차분해서 무섭습니다. 그가 꺼내는 건 감정이 아니라 규칙이에요. 이혼은 못해. 너는 내 호적 안에서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주는 착각이에요. 보통 책임은 보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박진석의 책임은 보호가 아니라 소유입니다. 상대를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상대를 내 통제 안에서 끝까지 묶어두겠다는 선언이죠. 그래서 이 장면이 주는 공포는 이거예요. 고성희는 무너졌지만 박진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잔인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이니까요. 고성희는 여기서 바로 방향을 튑니다. 이혼을 말해놓고 곧장 변호사를 찾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성희의 방식이 뭔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녀는 진실을 전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찌르는 구조를 짜죠. 말을 고르고 문장을 고르고 자기에게 유리한 맥락만 남깁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한 가지를 노립니다. 박진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박진석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건드리는 것. 돈이 아니라 체면, 가정이 아니라 사회적 얼굴. 고성희의 함정은 오늘부터 법정이 아니라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고성희는 또 한 번 사람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바로 딸 영라에게요. 우리 딸이 필요해서 왔어. 이 대사는 듣는 순간 마음이 차갑게 식죠. 왜냐하면 이 말에는 미안함도 후회도 사랑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란은 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흔들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의 영란은 선을 긋습니다. 엄마가 벌받을 일했잖아요. 이 한마디는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이 집안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는 더 이상 엄마의 그림자에 서지 않겠다는 선언. 누군가는 드디어 자기 선택으로 서기 시작하는 순간. 오늘 45회는 이런 장면들이 반복됩니다. 가족이라서라는 말이 더 이상 면죄부가 되지 않는 장면들. 엄마니까 아빠니까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일로 평가받는 장면들. 이게 화려한 날들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지점입니다. 이제 반대편 축, 이 지역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회차에서 가장 가슴이 서늘했던 건 지역의 몸이 이미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역은 약을 챙겨 먹고 숨이 더 짧아지고 눈빛이 더 자주 멈춥니다. 그리고 지역은 그 모든 걸 숨기려 합니다. 왜 숨길까요? 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지역은 살고 싶지만 그가 아픈 순간 가족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비밀은 이기적이면서도 이타적입니다. 그래서 더 비극적이죠. 누군가를 지키려는 선택이 결국 더 큰 상처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은호는 그걸 눈치챕니다. 요새 무슨 약 챙겨 먹던데? 이 질문은 가볍게 던지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은호는 지금까지 지역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던 사람이었죠. 지역이 차갑게 밀면 한 발 물러서고 지역이 흔들리면 그 흔들림을 눈치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호의 질문은 다릅니다. 간호가 아니라 진입입니다. 뭐 때문에 먹는 약인지 좀 알려줘. 이 말은 이제 나는 더 이상 밖에 서 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내 비밀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눈치에서 확신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죠. 하지만 지역은 여전히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게 말한다는 건 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인정은 곧 가족이 준비해야 할 이별을 꺼내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상철은 오늘도 지역을 붙잡아 봅니다. 다른 병원 가보자.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제안이죠. 하지만 이 간단한 제안 앞에서 지역은 끝까지 버팁니다. 아버지가 무너질까봐, 가족이 흔들릴까봐, 그리고 은호가 더 깊이 들어올까봐. 여기서 드라마가 정말 잔인한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지역은 은호를 지키려고 숨기고 은호는 지역을 지키려고 파고듭니다. 서로를 지키는 방식이 서로를 다치게 하는 구조. 이게 45회가 만든 가장 큰 비극의 문법이에요. 그리고 이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재입니다. 성재는 지역과 상철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아버지, 한쪽은 친구, 한쪽은 진실을 알아야 하는 사람, 한쪽은 진실을 숨기려는 사람. 그 중간에서 성재는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대화를 만들고 상황을 늦추고 상철의 마음이 준비될 시간을 벌어보려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비밀은 늘 늦게 들키지 않죠. 비밀은 대화보다 먼저 새어나갑니다. 왜냐하면 비밀은 표정으로 새고, 숨으로 새고, 주저함으로 새고, 눈빛으로 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재가 무너지는 장면은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수빈이 집 앞에서 울고 있는 성재를 보죠. 오빠 우는 거야? 이 장면이 왜 크게 와닿냐면요. 성재는 집안에서 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는 본부장이어야 하고 박진석의 아들이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는 문 앞에서만 잠깐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다시 역할을 써야 하니까요. 그래서 성재의 눈물은 단순히 슬퍼서가 아닙니다. 그 눈물은 무게 때문에 흐르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살릴 수 있지? 나는 누구를 지킬 수 있지? 나는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지? 이 질문들이 한꺼번에 밀려온 순간이죠. 그리고 오늘 회차에서 많은 분들이 섬뜩하다고 느꼈을 장면. 박진석의 사과입니다. 진석이 자식들을 불러 너희한테는 미안하다고 말하죠. 보통 사과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진석의 사과는 이상하게도 회복이 아니라 더 큰 거리감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과에는 반성보다 정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말은 해두고 필요한 죄책감은 덜어내고 필요한 사람은 자기 편으로 묶어두는 방식. 진석은 지금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구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가 주는 느낌은 이런 거예요. 너희는 내 사람이다. 내가 만든 싸움이니 내가 끝낸다. 그 말이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섭습니다. 오늘 회차가 특별했던 건 사건 자체보다도 감정의 결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존심으로 버티고, 누군가는 사랑으로 버티고, 누군가는 비밀로 버티고, 누군가는 눈물로 버팁니다.
그리고 그 버팀이 서로 부딪히면서 집안 전체가 미세하게 금이 가기 시작하죠. 이제 예고로 넘어가 볼게요. 46회 예고는 아주 선명합니다. 고성희의 함정이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변호사와 박진석을 잡기 위한 판.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상대를 사회적으로 무너뜨릴 장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정 싸움이 아니라 사회적 파탄으로 커지는 흐름이죠. 그리고 상철입니다. 예고에서 상철은 지역의 뜻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 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이 참 슬퍼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원래 많아야 정상인데 지금의 상철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더 절망적입니다. 상철은 아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들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예고는 말합니다. 그 끝에서 상철은 절망감에 무너진다. 이건 곧 상철이 무언가를 알게 되거나 확인하지만 막을 힘은 없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을 확인하는 것까지. 그 다음은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영역이니까요. 그리고 예고의 한 문장.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의 주인이 누구냐? 그게 46회의 핵심입니다. 이 말이 지역의 생명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지역의 시간이 정말 없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화려한 날들은 늘 한 가지만 무너뜨리지 않았죠. 한 사람의 생명이 흔들릴 때 다른 사람의 인생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회적 죽음, 누군가의 관계의 죽음, 누군가의 선택이 만든 파탄 앞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외치는 목소리. 그렇다면 다음 회의 가장 큰 변수는 뭘까요? 저는 지역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지역은 끝까지 숨길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무너지는 걸 보는 순간 처음으로 살겠다를 선택할까요?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지역은 늘 내가 감당하겠다는 사람입니다. 가족이 상처받는 걸 싫어해서 혼자 아프려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무너짐은 지역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누군가의 선택을 바꾸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어요. 46회는 그 갈림길의 첫 장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왜 끝까지 이혼을 못할까요? 표면적으로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성희의 이혼은 자유의 선언이 아니라 마지막 협상 카드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그녀에게 남은 건 박진석이라는 이름이고 그 이름이 주는 자리입니다. 그걸 놓는 순간 고성희는 완전히 바깥으로 밀려나죠. 그래서 그녀는 이혼을 말하면서도 그 이혼을 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혼을 판을 뒤집는 도구로 만듭니다. 그게 고성희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어떤 사람인가요? 박진석은 흔들리는 순간에도 표정을 지우는 사람입니다. 표정을 지우고 감정을 지우고 대신 규칙을 세웁니다. 그래서 고성희의 함정이 박진석에게 먹히려면 돈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체면을 건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박진석의 얼굴을 부숴야 합니다. 예고가 보여주는 방향도 바로 그쪽입니다. 집안 싸움이 아니라 밖의 싸움으로 확장되는 흐름. 그러면 성재는 어떻게 될까요? 성재는 지역의 비밀을 알고 있고 아버지의 본성을 알고 있고 수빈의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지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재는 곧 선택해야 합니다. 친구를 살릴 것인가? 사랑을 지킬 것인가? 가족을 지킬 것인가? 혹은 자기 자신을 지킬 것인가? 오늘 회차에서 성재가 문 앞에서 울었던 이유도 결국 이 선택의 무게 때문입니다. 성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슨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다친다는 걸. 그래서 성재의 눈물은 약한 눈물이 아니라 너무 많은 걸 아는 사람의 눈물입니다. 은호는 다음 회에서 더 가까이 들어갈 겁니다. 은호는 지역의 약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은 시작이었죠. 이제 은호는 확인하려 할 겁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순간 은호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진실을 아는 순간부터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사랑할 때는 희망이지만 알고 사랑할 때는 책임이 되니까요. 상철은 아버지로서의 선택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예고는 상철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상철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이 무너질 때는 대부분 희망이 끊어졌을 때입니다. 즉, 상철이 무너진다는 건 그가 희망으로 잡고 있던 한 줄이 끊어지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한 줄이 무엇일지는 아직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장면이 지역의 선택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저는 46회 엔딩을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 문 앞에서 누군가는 숨을 고르고 누군가는 손을 떨고 누군가는 눈을 피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증거가 놓입니다. 그 종이 한 장, 혹은 녹음 한 줄, 혹은 서류 한 장이 사람들의 표정을 바꿔버리겠죠. 그 순간 누군가는 말합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화면이 꺼집니다. 오늘 45회는 말합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지만 서로를 지키려는 방식이 가장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요. 지역은 숨겼고, 은호는 들어오려 했고, 성재는 버티려 했고, 상철은 믿으려 했고, 고성이는 뒤집으려 했고, 박진석은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는 더 무섭습니다. 무섭다는 건 재밌다는 뜻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 판을 바꿀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46회에서 터질 폭탄, 딱 하나만 예상해 보세요. 고성이의 함정이 누구를 먼저 무너뜨릴까요? 박진석일까요? 성재일까요? 영라일까요? 아니면 지역의 비밀이 먼저 터질까요? 댓글에 한 가지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추리를 모아서 다음 리뷰에서 가장 설득력 있었던 의견은 꼭 소개할게요.